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대선 후보들에게 묻는다 기획 시리즈 국방편으로 인구절벽 시대의 한국군의 병력 초원과 여성의 국방 참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송윤선입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의 부족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또한 모병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장차 병역 제도에 대해 어떠한 보완을 가지고 계신지요? 당장 내년부터 닥칠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조만간 병역 자원의 부족 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군은 내년까지 62만 명이던 우리 군의 병력 규모를 50만으로 대폭 감축을 하고 매년 7만 명 정도 뽑아왔던 대체 복무위원들 이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 처방일 뿐 앞으로 인구 구조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방안은 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줄어드는 인구만큼 병력을 계속 줄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국가의 중대사로서 장차 대통령으로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또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은 한국군의 병력 규모로부터 구조로부터 또 이 대안이 없는지 또 여성의 국방 참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6.25 전쟁 직후 72만 명을 유지하다 그 이후에 약간 줄어서 65만 명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면서 2022년까지 내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 2006년도에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면서 2020년까지 작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는 걸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겹치면서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것을 이번 정부 들어서 다시 추진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우리 상비군의 병력 규모는 50만을 유지하면서 이중 장교 및 부사관을 약 19만 7천 명, 그리고 현역병은 30만 3천 명을 유지하면서 현역병의 규모를 기존의 12만 명을 줄여서 30만으로 유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병력 집약적인 군 구조를 기술 집약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구 절벽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사회의 출생률을 보면 1970년에 출생아가 101만 명으로 최고 정점을 찍었고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를 해서 2020년 작년에는 27만 2,400명을 기록하면서 학교 출산율 0.84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 이스라엘 3.1명, 또 프랑스 1.89명 등 OECD 국가 평균이 1.68명인데 이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2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현역병으로 들어갈 20세 남자 인구 수를 보면 1990년에는 48만이었습니다. 이 인구 수가 2024년 불과 3년 후인데가 되면 24만 명으로 약 2분의 1로 줄어들게 되고 또 42년이 되면 2042년이 되면 12만 2천 명에 불과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50년 만에 20세 남자의 인구가 4분의 1로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내년부터 우리 현역병 30만 3천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0만 2천 명의 현역병이 군에 입대를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찾아올 1차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20세 남자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앞으로는 대체 복무제도를 완전히 폐지를 해야만이 겨우 가까스로 연간 20만 2천 명을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또 찾아올 인구 절벽이 2036년부터 또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20세 남자의 인구가 12만 2천 명으로 하락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204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 징병이 가능한 그 규모는 10만에서 그 최대 11만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럴 경우 의무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그 가정을 하면 우리가 그 유지할 수 있는 현역병의 최대 규모는 15에서 많아봤자 18만 정도인데, 그 내년부터 할 그 30만에 비하면 약 2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안보 환경이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선이 돼서 많은 인원이 병력 규모가 필요하지 않으면 괜찮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 내년부터 할 30만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몇 가지 방안을 그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남자들의 의무 복무 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 또 2040년 이후에는 30개월 정도로 유지를 해야만이 우리 그 현역병의 규모를 30만을 겨우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두 번째는 남자들의 의무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그대로 두되 여성들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여성들의 의무 복무 기간을 남자들보다 조금 짧게 12개월로 고려를 했을 때 매년 12만 명의 그 여성들이 현역병에 입대를 해야만이 현역병 전체 규모 30만을 겨우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 두 가지 방안 모두 우리의 그 현실적인 측면, 정치적이나 또는 사회적인 그 논란, 또 사회적 이런 불필요한 갈등,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사회 일각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모병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병제나 징병제는 각자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모병제는 국민들에게 병역 의무 부담을 해소시켜주고, 또 모병제 같은 경우 자발적으로 보내오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돼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측면과, 또 장기간 근무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또 숙련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군이 기술 중심으로 가는 데 있어서 유리한 병역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지원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모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과, 또 인건비가 상승되니까 재정적으로 부담이 커질 것이다, 또 병력의 자질 저하가 우려가 된다, 뭐 이런 단점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또 반면에 모병제 같은 경우는 장점으로는 이 대규모 병력을 획득하는데 이 모병제보다 많이 유리하고, 또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경감이 되고, 또 모든 인원이 군에 갔다 제대를 해서 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비 병력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모병제의 장점이기도 한 자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여의식이 저조하고 군 조직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가 있다. 또 단기 복무를 하기 때문에 숙련도 등이 저하될 수가 있다. 뭐 이런 문제들이 단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나라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징병제 같은 경우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 그리고 중동, 또 일부의 동남아시아 같은 국가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GDP가 낮고 그러면서도 많은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중에서 한국과 브라질만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제 10위권 내에 들어있는 유일한 두 개 국가입니다. 반면 모병제는 북미 국가나 서유럽 국가들, 그다음에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데,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선진국이면서도 또 적은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주로 모병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론조사 결과 모병제에 대한 찬성 비율이 한 60% 넘습니다. 그리고 모병제를 반대하고 징병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여론들이 약 30% 안팎이 되고 있는데, 모병제를 반대하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한 세 가지 정도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병제를 전환하게 되면 안보를 약화시킬 것이다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미국이나 일본, 대만들이 현재 모병제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로서 지원율이 저조해서 모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 문제점들을 제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모병제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6조에서 7조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국방비가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있다. 뭐 이런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병제를 하면 안보 약화가 될 것인가? 라는 측면을 보면 사실 현재 징병제로는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병력의 양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즉 병력들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향상함으로 해서 적은 병력을 가지고도 이런 필요한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쇄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징병제보다는 모병제가 다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이라든지 또는 이 학계에서 여러 가지 전투 실험이나 연구들을 해본 결과 근무를 오래 할수록 이 전투력을 발휘하는 수준이 높아지고 또 예전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모병으로 구성된 특전사 요원들하고 또 징병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공연대 요원들에 대한 전투력 비율을 연구를 했는데 월등하게 이 특전사 요원들이 전투력이 높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모병을 통해서 장기간 근무하게 함으로써 비록 적은 병력을 가지고도 높은 수준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모병제를 하게 되면 지원율이 저조해서 병력 충원하는데 곤란할 것인가? 보면 모집 소요 대비해서 지원자가 충분해야 모병제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수한 병력들을 선별적으로 선발을 해서 또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모병제의 기본적인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어렵다고 해서 회피할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와 또 군이 같이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군에 대한 직업적 선호도를 좀 높여주고 또 지원율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와 병행해서 우리 군 내부에서는 간부들의 인력 관리 제도를 조금만 개선한다면 이 지원율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대량 획득해서 단기간 활용하고 또 조기에 사회로 환원시키는데 이것을 소량을 획득해서 장기간 활용할 수 있다면 이런 굳이 처음부터 많은 인원을 모집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현재 장교 및 부사관들은 매년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모집을 하는데 이 중 60% 이상이 장교는 2년, 부사관은 4년 정도 근무를 한 이후에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군인의 평균 근속 기간이 불과 10년밖에 안 되는데 이것들을 좀 더 늘려서 직업군인의 근속 기간도 대폭 늘리고 또 60% 이상 조기에 사회로 배출할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근무토록 한다면 매년 모집해야 될 그런 부담을 많은 인을 모집해야 될 부담을 아주 경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모병제를 하게 되면 재정 부담이 과중이 된다라는 우려들을 하는데 물론 모병제를 하면 인건비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2020 내년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모병제 모델을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비용 산출을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그 결과 징병제보다 적게는 3조 원 정도, 많으면 7조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다른 데서도 많이 주장하는 내용들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이것은 국방비 대비해서 인력 운영비 비율이 44에서 많게는 51% 정도로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모병제의 인력 운영비 비율이 점진적으로 저하합니다. 예를 들어서 35만 명 모병제를 하는 모델을 대상으로 했을 때 22년도에는 22년도를 기준했을 때는 인력 운영비 비율이 44.2%이던 것이
이 2030년이 되면 41.5%로 약간 떨어지고 또 2035년이 되면 39% 정도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군이 국방비 대비 인력 운영비 비율을 보면 대략 40에서 42% 정도 유지를 했었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는 42.6%까지 올랐었는데 물론 지금은 좀 약간 떨어졌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인력 운영비의 국방비 대비 인력 운영비의 비율이 42% 이하 또 40%뭐 이 정도가 되면 충분히 모병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재정적으로 감당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군의 필요성 또 인구 구조의 변화 또 사회적인 여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가능한 대안으로서 몇 가지를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모병 중심의 징병제인데 이것은 뭐 징모 혼합제라고도 얘기합니다. 즉 징집병의 수, 현역병의 수를 내년부터 할 30만 3천 명의 수준을 15만 명으로 대폭 2분의 1 이상으로 감축을 하고 대신에 간부의 수를 증원을 해서 현재 19만 내년부터 19만 7천 명이 될 간부의 수를 24만 8천 명, 즉 뭐 5만 명 정도 증원을 한다면 전체 규모가 우리 한국군의 전체 규모가 39만 8천 명, 약 40만 명 정도 유지를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병사들 15만 3천 명을 감축하는 대신에 장기 복무 부상한 5만 1천 명을 증원하는데 이것은 병사 3명당 직업군인 1명을 증원하는 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 복무 전문 인력이 62.5% 정도 되고 또 단기 복무 징집병은 37.5%가 됨으로써 우리 군의 이 병력 구조를 장기 숙련자 중심의 군 구조로 운영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하고 이럴 경우에 일부 남는 현역병 미입대자들 물론 그렇다고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현역 미입대자들은 산업기능요원이나 또 현재 하고 있는 전문 연구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제시하는 것은 현재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명목상으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사 방향과 유사한데 이 중국이나 러시아도 궁극적으로는 모병제로 지금 현재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간 단계로서 모병의 비율을 대폭 늘리고 이 징병의 이 비율을 아주 적은 규모로 유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 징병제이긴 하지만 징병의 비율을 현역의 10% 정도 유지하고 나머지 90%는 모병으로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제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시하는 이 안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모집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간부를 현재 20만에서 25만으로 늘릴 수가 있느냐라는 측면에 대한 우려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의 장교와 부사 간의 인력 운영 방식을 조금만 개선한다 하더라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집 규모만 가지고도 충분히 간부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병들 같은 경우는 병사들은 15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10만 명이 현역병으로 입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인구 절벽이 두 차례 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게 그 이상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입대할 수 있는 그런 수급 가능성이 있는 구조이고요. 재정적인 부담 면에 있어서도 이것은 22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5조 정도가 추가 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방비 대비해서 인력 운영비의 비율을 42% 정도 되는데 충분히 우리 국방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모병 중심의 징병제의 장점을 몇 가지 제시를 하면요. 국민 개병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군대의 사회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고 또 장기 전문 인력을 증편함으로써 병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때문에 병력 규모를 감소해도 이거 충분히
전력 약화를 방지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과 그 장기 전문 인력의 비율이 6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완전치는 않지만 모병제의 효과를 달성할 수가 있고, 이것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군이 앞으로 선진국형의 기술군으로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이 적절한 병력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징집병의 부족을 모병으로 대체할 경우 많은 분들이 이제 2, 3년 단기 복무하고 제대를 하는 모병 모집병을 생각을 하는데, 이것보다는 장기 복무 부사관을 모집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숙련 효과를 장기간 복무하면서 숙련 효과를 기대하고, 그래야만이 모집 소요를 좀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여성의 국방 참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국방 참여하는 비율을 보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가장 높은데 전체 병력의 3분의 1이 여성으로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약 이 상비군이 한 160만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 20만 정도 이상이 여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병력의 13%가 여군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세계의 평균을 보면 전체 병력의 10% 정도가 여군으로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 22년이 되면 국방개혁 2.0에 의해서 여군의 인력을 다소 증가를 시켜서 전체 병력 50만 중에 17,000명 정도를 여군으로 이제 늘린다. 물론 이전에는 14,000명, 15,000명 이 정도 낮았습니다. 낮았던 인원을 17,000명으로 이렇게 늘리는데, 이것은 간부의 8.8%가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 병력으로 따지면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표에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병력 규모로 따졌을 때 우리 한국군이 여성의 비율은 3.4%, 물론 간부로 따졌을 때는 8.8%지만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국 여세 공무원 비율을 보면, 이건 작년에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한 자료를 참고로 했는데,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 40% 이상이 여성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경찰이라든지 소방공무원들도 10% 또는 7.8%, 7.5% 정도가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여성의 국방 참여를 확대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각에서 이제 여성의 의무 복무를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 또 불필요한 사회 갈등이라든지 또 사회적 비용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 여성의 국방 참여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부들의 내년부터는 간부의 8.8%, 즉 17,000명을 여군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2배 이상 대폭적으로 늘려서 15% 정도 그렇게 되면 여군의 수가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로 좀 더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분들이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과연 군의 이주가 될 수 있느냐라고 우려를 하는 분들도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첨단 기술군이 되면서 신체적 조건보다는 전문성이 보다 중요해지기 때문에 여성들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여성 입장에서는 여성에게 군의 문호를 넓힘으로 해서 자아 실현의 기회도 부여하고, 또 남자들만 구성되어 있는 군의 병역 자원이 부족함으로써 병력을 충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효과도 저희들이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인구 절벽 시대에 병력 부족의 심각성에 대한 다 같이 그런 인식이 필요하고, 이런 병역 제도는 국민적 또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또 민감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역 제도 또 인력 문제는 미리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홍수가 내집어봤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오기 전에 미리 대처해야 되는데 결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후보자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앞으로 누가 되든 대통령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시고 대처를 하십사 하는 바람에서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